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m reading. 오늘은 중국 당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의 문물 체제를 완성시킨 중에 이제 중국 역사상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대인데요. 당나라 통치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인 성신 황제, 일반적으로는 무축천이라고 부르죠. 중국어로는 우쩌티엔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측천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천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무축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의 고조, 즉 유방의 부인이었던 이 여후와 또 청나라의 이 48년 동안 철권 통치를 휘둘렀던 서태후와 자주 비교합니다. 그런데 통치술면이나 그들의 업적을 만약에 무축천과 비교한다면 뭐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비교가 안 됩니다. 서태후는 48년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철권을 휘둘렀던 여성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 정신과 괴리된 어떤 철권 통치를 하다가 결국 청나라를 망하게 만든 원인을 초래한 여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쩌티엔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시대 정신에 부합한 정치 철학을 견지하고 개혁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던 여성 통치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외에도 무축천은 다른 일반 여성 통치자와는 많은 차원에서 결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봉건 시대에서의 여성 통치는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직 어렸었다면 태후가 모후, 즉 어머니의 신분으로서 어린 황제가 장성할 때까지 수렴 정치하는 것이 대체로 여성 통치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대행체제죠. 황제 대행체제입니다. 이제 대개 이제 그때 역사상에 흔하게 이제 외척의 바로 같은 것이 등장하죠. 근데 무축천은 그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축천은 생시에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통치임을 받고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황제는 살아있는데 황후가 워낙 잘하니 좀 내 대신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임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이 중종과 예종이 있는데 장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통치했느냐? 그것은 황제가 고종이 죽을 때 국사는 무축천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유훈 통치란 것이죠. 그래서 무축천은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8년간의 유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8년 후에는 갑자기 당시에 황제였던 예종이 스스로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고 수많은 관료들과 각계각층의 한 6만여 명의 사람들이 축천무에게 황제가 되어달라고 소위 소청을 오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역성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축천은 그들의 소청을 받아들여서 당나라를 폐하고 국호를 주나라로 바꾼 다음에 주나라의 초대 황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흔히 무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축천의 주나라 시대다. 자, 이야기는 뭐냐? 무축천은 자신의 실력으로서 황제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여성은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중국에서는 물론 당연히 유일한 여성 황제이고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상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주 시대가 14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는 것은 그 아들과 다시 관료들이 황제에게 하야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무주 시대는 끝이 나고 다시 당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무주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역사적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축천과 그녀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양하게 발생하고 수많은 논쟁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 그 논란은 뻔하죠. 뭐겠습니까?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이건 상서에 있는 말인데 이 전제는 옳은 전제일까요? 봉건 통치의 기본 이념은 민본 사상입니다. 민본 정치입니다. 민본 정치라는 것은 백성을 본위로 정치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기본은 뭐냐? 민이 절대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주체는 황제이지 민은 객체인 거예요.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민본과 민주는 정말 천양지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 흥망성쇠의 어떤 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황제죠. 그러면 여성은 뭡니까? 피통치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 논리는 마치 금과 옥조처럼 활용됐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마치 이 말을 확인시키듯이 대부분의 여성 시대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를 마치 금기시화시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축천에 대해서도 대부분 희화화되거나 아주 자주 선정적인 스토리텔링의 소재로서 그냥 조롱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제 청나라 때 가면 조금 무축청에 대한 평가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기조 자체는 그 부정적 평가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그 유명한 학자였던 이 대학자였던 왕부지 같은 경우에는 무축천의 시대는 하늘과 땅 모두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던 시대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고, 그런데 청나라 때 또 다른 인물인 조익, 그는 22사 찰기라는 책을 편찬한 역사가인데 청나라 때 역사가였던 조익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남자 황제는 세상이 다 자기 것이었고, 여기서 이제 축천무가 사치스럽다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것을 아마 언급한 거겠죠. 남자 황제는 세상이 다 지 것이었다. 그리고 비빈이 수천 명이었다. 후궁이 수천 명이었다. 그런데 무축천은 총애하는 남자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숫자가 몇 명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폄하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즉, 봉건체제에서 여성의 어떤 치욕스럽게 하는 방법이 대부분 다 음란 프레임이죠. 음란 프레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음란성을 부각시키는 이 사서들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무축천에 대해서 완전히 바뀐 새로운 어떤 시각을 최초로 낸 인물이 있다면 1960년에 무축천이라는 시국을 쓴 광말약, 꿔몰로라는 사람입니다. 광말약은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대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축천 시국도 썼지만 그 사람이 무축천이 한때 살았던 사천성에 무축천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 자기가 글을 씁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현종의 개원의 치는 당태종의 정관의 치세와 버금가고 무축천의 치세는 그보다 더 비범하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역사책에서는 정관의 치와 개원의 치 해가지고 중국이 태평성대였던 두 개 시대를 많은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광말역은 개원의 치보다 정관의 치보다 무축천의 치가 더 비범했다라고 쓴 것입니다. 자, 그걸 기화로 해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너도나도 무축천 시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무축천의 시대가 당태종의 태평성대 못지않은 안정적 사회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축천이라는 이 인물은 광말약 이후에 완전히 평가가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무축천이라는 한 인물을 이제 크게 보면 무축천은 약 81세라는 굉장히 장수를 했던 인물입니다. 14살 때 입궁하고 81살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입궁 2번, 출궁 1번입니다.
14살 때 입궁했다가 26살 때 출궁합니다. 궁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가지고 2년 동안 감업사라는 절에 들어가가지고 비구니 여승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28살 때 다시 황실내 후궁으로 입궁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황제의 황후가 됩니다. 그래서 31살 때 사실상 당나라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36년 후에 그는 당나라를 없애고 주나라를 세워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물러나서 그의 병사가 맙니다. 즉 소녀가 궁녀가 되었고 궁녀에서 황후가 되었고 황후에서 다시 황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1차 입궁 당시에 대단히 위험한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누구였느냐? 이치였습니다. 훗날 고종이죠. 근데 이 고종과의 사랑, 이치와의 사랑은 한마디 치명적인 사랑,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왜냐? 무측천은 명명백백이 아버지인 당태종의 후궁입니다. 아버지의 궁이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사랑이겠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 계속하겠습니다.